노후 파산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인간이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사를 보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정재훈의 부동산 클래스 정재훈입니다. 전 시간에 저희 또 이지선 성우님께서 또 스페셜 또 진행자로 나와주셨잖아요. 네. 또 이렇게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네. 몸, 네. 마음, 마음. 이런 거 다 다스려준다고 해서 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우 잘 나오셨어요. 네. 근데 오늘 나오시는 분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약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국내 최고의 인지 심리학자로 정평이 나신 분이죠. 전 국민의 멘토. 네,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네,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뵙던 분이라 네, 지금 네, 옆에 네. 딱 나와 계시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 문을 약간 열고 듣겠다 했잖아요. 근데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지 이런 마음인데 네. 지금 벌써부터 제가 기가 죽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뭐 이렇게 연말연초가 되면 이런 심란한 이런 기분 같은 걸 혹시 느끼시나요? 더 많이 느끼니까 심리학자를 하겠죠. 네네네.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 안 겪어본 사람이 우울증 상담 어떻게 할 거고. 맞아요. 네네네. 네. 심란해 보니까 또 이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평화를 줄까라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죠.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자는 결격 사유를 전공으로 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심리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화병 전공하시는 교수님, 화병 진짜 많으시고요. 부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부부 싸움 진짜 많이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가능하죠.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본인의 어떤 마음의 우라나 네, 뭐 이런 네. 게 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총체적 난국인 거죠, 제가 한마디로. 전혀 그런 게 이제 얼굴에서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편안해 보이세요. 그런데요,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거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불안하고 힘들고 막 삐치고 뭐 화내고 뭐 이러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죽은 사람. 근데 화가 나는 건 정상이고 일반적이지만 그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을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거 불안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이건 절대 없죠. 네네. 이제 잘 빠져나오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는 되게 안 좋은 부부예요. 관계가 안 좋은 부부예요. 네. 그런데 부부싸움을 했는데 잘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걸 잘 다독이는. 그래서 네. 우리가 화라든지 부부싸움 그 기저를 또 보면 결국에는 돈 문제인 경우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게 돈하는 이런 심리가 좀 많이 팽배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나타난 건가요? 근데 저도요 연초다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제발 이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담는 것 같거든요. 연초 소원으로. 네네. 네. 뭐 그런데 그건 100년 전에 신문이나 100년 전 이야기, 200년 전 얘기를 봐도 다 옛날보다 왜 이렇게 황금만능주의로 가고 있느냐는 늘 나오는 얘기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돈거리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타고난 신분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 계급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양반, 중인, 뭐 상노, 뭐 예를 들어서 노비. 네, 그런데 노비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찌 해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 사회로 우리 인류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남을까요? 그럼 돈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지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의 몇 개 안 남은 바로미터가 돼버렸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돈이 없으면 되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저희들이 불안 완화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내가 좋은 걸 하면 행복해지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않아도 일단 불안해지는 건 막을 수가 있죠.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면서 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건 꽤 괜찮은 불안 완화가 되는 불안 거죠. 완화 확실히 네, 하죠. 네. 그런데 돈을 왜 써보지도 못하고 네. 크게 돈을 버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왜 그 큰 건물주 중에 저도 아는 분들 꽤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분들이 정말 진짜 몇백억이 아니라 천억 넘는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딱 그거 사시고 1년 있다 돌아가시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죠. 그런 걸 보면 돈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불안을 완화해주면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을 막아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돈 가지고 뭐 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목표로 하는 돈을 벌든 못 벌든 만약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돈을 거기다 쓸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맞게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건 개인이든 정부든 똑같아요.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멀리도 안 보고 지난 100년 동안 보면 대부분의 정부들이 돈을 굉장히 벌거나 굉장히 돈을 쓰는데 둘 중에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 하나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써가지고 나라 국가는 엉망으로 만들고 어떤 정부는 뭘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니까 계속 국가는 채우는데 사람 국민들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개인까지 잘 벌고 잘 써야 되는데 이걸 밸런스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결혼이라든가 가족 관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버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 만나야 되고 여기서 잘 쓴다는 건 막 쓴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면 지혜롭게 돈을 잘 쓰는 사람 만나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경제관이나 그 돈을 번다는 것에서 자기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동업자 될 수는 있어도 소위 말하는 가족 되면 안 되죠. 돈만큼 그렇기 때문에 상보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가르쳐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제 갑자기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어떤 이런 특징, 뭐 차이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보통 이제 뇌에서는 이제 게임과 도박의 차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fMRI로 뇌를 찍어보면 게임할 때 뇌는 별로 즐겁지 않은데 전두엽은 몰두하고 있어요. 근데 도박할 때의 뇌는 전두엽에 몰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쓰고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3고 5광 잭팟 터졌을 때 뇌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돈만 보면 투자가 안 돼요. 근데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분명한 건 초기에 투자를 하면서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건 그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은 그 회사를 이제 부릅뜨고 보게 됩니다. 맞아요. 단 한 주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식은 그 회사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알아간다라고 하는 보람이 같이 있어야 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야만 투자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블랙박스에 돈 넣고 빼는 거랑 똑같죠. 그건 도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투자라고 한다라는 건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야 투자가 돼요. 예, 알아가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투기하시는 분들은 30년을 투기하고 실제로는 운이 좋아서 몇 안 되는 분이지만 돈을 정말 많이 모으셨는데 정말 단편적으로밖에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면 인과관계가 없어. 상관관계가 없어. 이럴 땐 이렇게 사면 돈 되고 이렇게 하면 돈 안 되고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근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 땅이라는 것이 예, 원래 이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면서 딱 보면 한편에 뭐 말투는 투박해도 하나의 강연을 듣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투자하는 분들이죠. 맞아. 그런 분들은 자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쌓이면 뭐가 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사람 철학이에요. 철학. 예. 그러니까 모든 투자를 오랫동안 해본 분들은 제대로 해본 분들은 자기 철학이 있다고 느끼는 게 되죠. 네.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은 절대 투자하지 마라 이런 유형도 있나요? 돈만 보는 사람이죠. 돈만 보는 사람, 공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한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투자자들은요. 딱 보면 그 사람은 주식이든 부동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정책도 알고요. 예, 역사도 알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그냥 이 경제라는 걸 알게 되고 심지어 경제를 넘어서서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살붙여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도 세상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냥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투자인 거예요. 하지만 잘하면 소위 말하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동지는 불 뗄 수 있는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니까 괜찮은 세상을 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부동산도 투자를 잘한 분들을 보면 초반기에 굉장히 단내나게 물어보고 공부하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막 발품파를 하는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강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들어보시면서 자기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예요. 모르고 하는 건 다 투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게 교수님께 좀 궁금한 게 교수님은 주위에 부자도 많고 워낙에 좀 잘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너무 보는 눈이 높아져서 내 기준이 되게 높아지고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좀 조절하나요? 나의 마음?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등 부자부터 100등 부자까지 한 절반 이상은 뵀죠. 제가 그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고 제가 뭔가 좀 이렇게 받을 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확실히 저로 하여금 열등감 느끼게 만들어주세요. 그분들이 그런 걸 보여주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아, 스스로 내가 네, 나의 네, 마음을 네, 조절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또 저보다 뭐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재산이 많은 분들이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들한테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저한테 자연스럽게 제가 컴플렉스 느끼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를 보여주지 않아요. 네네. 아, 그렇다면 내가 그 기준을 잡을 때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막 열등감 느끼고 막 혼자 폭발하잖아요. 그건 내 기준에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는 제하는 게 낫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열등감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똑같은 김경일인데 어떤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보면서 난 또 저 부자 너무 멋있고 대단하고 난 초라해 보이고. 네. 근데 똑같은 김경일인데 또 어떤 날은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요. 저런 사람이 그럴 때 있고 있죠.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네. 그러니까 이런 김경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어디서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만수르라도 별로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물론 조금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건 위선이겠지만 그분들을 SNS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지 않다는 거죠. 성장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취미로 붓글씨를 배웠는데 어제보다 잘 써. 뭐 퀼트를 배웠는데 3주 전보다 잘해. 되게 재밌죠. 인간이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때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사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뭐냐? 남들을 봤을 때 뭐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열등감까지는 느끼지 않는 그런 괜찮은 지점이 만들어지죠. 딱 들어보니까 네. 결국엔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으면 행복을 느끼니까 네. 우리가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방법도 지금 하신 말씀에서 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돈을 들어요. 떠나서요. 네. 그러니까 돈에 초월하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대부분 노후 파산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거 지겹게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틈새 시장이 좋댄다. 그래서 뭐 어디 상가 주택에 투자해보고 그럼 그런 극단적인 업다운에 투자를 하거나 그건 사실 투기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에 오히려 하강하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은 경우에요. 저희가 약간 실험적으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감퇴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746 해보세요. 746. 네, 그렇죠. 이거는 쉽게 따라하죠. 네. 그러니까 746, 746. 835, 835 이러면 이런 과제를 한 20개 하면은 하나도 안 틀리죠. 그러니까 나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7482, 6437, 2534, 782 못 따라하죠. 못 따라하죠. 네네네. 내가 여기서 따라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를 악물고 따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 악물고 따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전문 심리학용어로 이제 성격이 모난 분들이다.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근데 여기서 살짝 또 저희가 더 부추기고 또 이제 절망하는 그 멘트를 하죠. 보편적으로 귀하의 동년배들의 60%에서 70%가 이거 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내가 기억력이 감퇴됐다고 생각을 하죠. 네. 첫 번째 경우에는 나 기억력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상승의 반대인 하강이 없어. 나는 그래도 유지가 돼. 인지적으로. 근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은 난 인지적으로 하강이야. 그러면 요런 그냥 약간의 실험적 처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게임을 시켜보면
그 투자 게임은 나의 기억력 감퇴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퇴되고 있다는 분들이 더 안달복달해서 무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오히려 바꿔서 손해보거나 이런 식의 무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노후 파산이 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인간의 인지를 보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나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 나는 성장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과 조바심이 합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파산에 이를 정도로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 거죠. 사실 노후 파산에 일어난 분들이 보면 이렇게 페이스 유지를 못해서 마라톤에서 막 갑자기 막 한 초반 10km인데 막 진짜 100m 달리기처럼 뛰어가지고 페이스가 망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40세, 50세, 60세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상식들은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건 내 주위에 또 그전 상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중요한 하나가 나의 페이스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이 바로 뭐냐? 의외로 그게 어느 분야든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 알아갈 때 이 성장감이 나의 페이스를 흔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의외로 관련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좀 좋은 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요건으로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문화 예술 생활을 배우는 게 있는가를 꼭 그래서 보죠. 유럽 쪽에서는 네, 네. 그 중산층의 네, 네. 조건이 이게 취미 활동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걸 이제 향유한다 그래요. 향유하는 사람, 무언가를 계속 향유하면서 계속 새로 배우는 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해야 안정적으로 변해요. 네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안정된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취미 생활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지금 일단 내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먼저 선행돼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좀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불안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취미가 대부분 아주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이며 네. 남들에게 좀 보여주는 것도 측면도 강한 것들이 가능성이 커요. 근데 최고로 좋은 취미는 공부예요. 공부예요. 네. 물론 이런 공부도 있죠. 하지만 유튜브 보면서 하는 공부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KB 부동산 이걸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그럼요. 다 취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돈 안 들잖아요. 돈이 안 들죠. 돈 안 들죠. 네. 돈이 가장 안 들면서 그런데 나는 성장감 느끼는데 지성과 교양을 겸비하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참 탄탄히 만들어서 한 40년, 50년, 60년 살아본 나의 판단을 남의 귀에 팔랑팔랑팔랑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고 내 기준을 계속 쌓게 만들어줘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지지대죠. 지지대.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도 여기 대본에도 있지만 불안한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부자들이 일찍 죽는다. 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부자들이 일찍 죽는다. 야, 아니 부자들이 근데 왜 이렇게 이렇게 모, 일찍 여기 죽을까요? 앞에 모드는 아니고요. 어떤 일부 부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 뭐 이런 거를 이게 아니 이렇게 앞뒤말을 다 빼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근데 노후가 불안한 분들이면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노인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인은 우리가 안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50대 초반인데 60대, 70대, 80대에 해당하는 선배님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까지가 위험한 거고 여기까지는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대비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신다면 어느 쪽으로 어느 연령 한 나이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신다면 언제 저 돌아가시겠어요? 20대요. 20대요? 네. 그런데 그 20대로 만약에 진짜 돌아가잖아요. 네. 정말 힘들 거예요. 너무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의 지식으로 20대를 네, 가시면 네, 좋겠지만. 네. 근데 비트코인 할 거. 실제로 그거는 타임머신이고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선배들이 있어요. 심지어 80대인데 저한테 야 지금 제일 좋다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좋다고요. 네, 지금이 제일 좋아.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이 제일 나은 날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년 후에 또 만나잖아요. 야 지금이 제일 나아. 빨리 와. 막 너한테 이러시거든요. 그런 분들부터 그리고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알게 되죠.
그러면 불안하지는 않아요.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그 80대 선배께서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떤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답을 이미 줬죠. 네, 네.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하다. 빈도. 네, 딱 그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100점짜리 행복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복 10번 경험하는 분들이 훨씬 자기를 행복하게 느끼고요. 노후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그분들은 그 연령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내가 10점짜리가 뭔지를 잘 알게 되고 나를 힘내게 만들고 잘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즐거움과 별거 아닌 건 즐거움을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부분의 인류가 40대, 50대 혹은 잘해봐야 60대 인류가 사망했을 때는 인간은 계속 노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연구들을 해보면 막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가 되어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네, 거죠? 네, 네. 진짜 나쁜 인간 알아보는 능력. 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한테 가끔 엄마랑 너랑 이렇게 둘이 의견이 안 맞아. 어떤 남자가 더 나은지. 그건 네가 맞아. 엄마보다 네가 맞을 거야. 근데 이놈은 진짜 안 돼. 나쁜 놈이니까. 그건 엄마 말이 맞아. 그러니까 진짜 나쁜 게 뭔지는 한 60년 가까이 살아봐야 이제야 간신히 보일 수 있고요. 70년이나 80년 살아보면 진짜 나쁜 사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이 먹어도 나쁜 걸 분별 못한다면 정말 수치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60대, 70대, 80대인 분들이 지혜롭다면 그 지혜로움 안에는 진짜 나쁜 건 뭔지는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훨씬 더 생활 밀착형인 것들도 네. 있죠. 오늘 좋은 일이 3개가 있었고 나쁜 일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오전에 좋은 일이 3개고 퇴근할 무렵에 나쁜 일 2개가 생겼어요. 네, 그럼 잘 때까지 기분이 안 좋아. 그렇죠. 네. 그걸 벗어나는데 70대는 돼야 돼요. 그 70대가 되면 오늘 좋은 일이 3개가 있었는데 그게 오전이에요. 나쁜 일은 2개가 있어서 오후예요. 근데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막 속상한 거로부터 벗어나서 70대는 돼야 그래 오늘 그래도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 1이네. 이 정도 되는 게 정말 60대에도 잘 안 돼요. 예.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계속 살면 70대가 돼도 여전히 힘든 삶을 살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를 보면 70대가 됐을 때 편차가 엄청 심해요. 저는 불안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노후 30억 정도는 있어야 행복하더라. 이런 기사를 봤단 말이에요.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커서 사실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30억이라고 기사 났으니까. 근데요, 30억이 있는데도 불행한 분들 많이 보거든요, 저는. 네, 네. 일을 갈며 100억 가진 친구들을 질투하고, 네,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나에 있어서 2가지에 대한 확실한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오히려 금액이 먼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금액이 정해져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한번 나왔죠. 부자의 정의. 그게 부자의 정의와 나한테 있어서 부자란 부자의 정의 그리고 행복의 정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건 4대문 안에 주차를 했는데도 주차요금이 아깝지 않으면 부자. 네네네. 전 진짜 주차요금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죠. 먹는 건 안 아까운데 주차비가 좀 아까워. 주차비 4,000원 나오면 아우 막 이러는데. 그리고 왜 고깃집에 갔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씩 팁 드리잖아요. 그거에 2배를 줬는데도 나는 속상하지 않아. 그럼 엄청 부자. 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한 20개 정도 갖고 있는 분은 자기가 얼마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죠. 오히려 금액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집에 대한 정의가 있는 분들이 햇볕은 1년에 최소한 하루에 4시간은 들어와야.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 분들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늘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저는 돈을 잘 안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도를 느끼는 게 되게 낮아요. 뭐 사과 사 먹으면 행복해. 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다 각기의 상황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다 낮은데 그래서 저는 아마 10억만 있어도 되게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남들이 말하는 기준이 30억이니까 그 30억을 가질 수 없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그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아 그래 그럼 한번 목록으로 또 적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끊어내야 될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네. 강하게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